안녕하세요. 스타일고 임광목 대표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아침에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연휴 즐겁게 보내고 계십니까? 짧게는 3일, 길게는 내일까지 이어서 6일 동안 긴 연휴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즐거운 시간들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연휴를 핑계로 해서 여러분들께 더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면 될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하다 보니까요. 제가 두 가지 키워드를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오늘 어린이날이니까 어린이 하면 여러분들 어떤 우리 증시에 있어서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납니까? 참 재치 있는 분들이 많죠. 등산 어린이, 등린이. 골프 어린이, 골린이, 그다음에 헬스 어린이, 헬린이, 우리 주식에서도 빼놓을 수 없이 주식 어린이 해서 주린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이 주린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제가 오늘 그 대화를 좀 이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키워드는 요즘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겠지만 SK 하이닉스 공화국이라는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1등 자리에 있던 삼성전자마저도 그 노조에서 요즘 하이닉스처럼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참 이상하기도 하고 참 우리가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그런 현상들이 사회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른바 SK 하이닉스 공화국에 살아간다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역시 그 말 역시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대화의 흐름을 SK 하이닉스 공화국, 어떻게 이제 확장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반도체 공화국이라는 말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 공화국 그리고 주린이 이 두 가지의 어떤 우리가 사회적인 지금 통용되고 있는 그 개념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대화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7,000선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서 피부적으로 느끼시겠지만 우리 2월 말에 호르무즈 사태나 이란 사태, 급락장세가 오기 직전의 고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 속에서 요도 황제주에 해당되는 SK 하이닉스를 발판으로 하고 있는 지주사인 SK 스퀘어, 그리고 효성중공업을 발판으로 하고 있는 효성, 이런 몇 개의 종목들, 황제주들 몇 개를 제외하고는 지금 코스피 7,000이라는 것이 사실 피부에 와닿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사실은 SK 하이닉스 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제가 좀 전에 황제주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여러분들 황제 또는 왕정국가 이런 것들은 공화국, 공화정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개념이죠. 공화라는 개념은 말하자면 대중들이 또는 국민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개념의 정치 체제를 공화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SK 하이닉스 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또 SK 하이닉스 황제주 이런 표현을 쓰는, 어떻게 보면 서로 상반되는 그런 개념이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지수 7,000이 그만큼 모순이 있는 7,000이다, 이거를 반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몇 개의 황제주들을 가지고 지수는 올랐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종목들은 짧게는 2월 중순, 2월 하순부터 시작이 됐던 이란 사태, 호르무즈 사태, 그 이전의 주가를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 코스피만큼은 7천까지 올라가 있다. 그만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증시의 현실, 증시뿐만 아니라 정치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어떻게 보면은 낯선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5월 1일 날이 근로자의 날이었잖아요. 근로자의 날인데 노동절로 이제 또 부르고 있잖아. 이건 이제 중국 스타일. 사회가 좀 우리나라도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고 지금 현재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참 이색적이고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게 법치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가는 대표적인 것이 현재 대통령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공소를 취소한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6월 달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에서 우리 공화정 민주주의 국가라면은 국민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올바른 선택을 하셔서 나라가 왜곡되거나 나라가 비상식적인 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기형적인 모습으로 가는 거는
국민들 스스로가 관심을 갖고 좀 방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SK 하이닉스 공화국 그리고 몇 개의 황제주 이런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잠깐 정치적인 얘기를 언급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그 어린이에 관련된 몇 가지의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 중에는 어린이 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약자로 대변이 되는 어린이에게 그 물 한 잔을 주는 것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그렇게 한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요. 또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에스겔이라고 하는 그 성경의 파트가 있어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성경의 파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 선민에 해당되는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들 또 지금으로 따지면은 우리처럼 신앙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그 기독교인들의 그 고난의 상태를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그 어린아이로 비유를 하셨고요. 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피투성이가 되어서라도 사람만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아이로 비유할 만큼 우리 인생이 만만치 않고 고난의 연속이다라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또 하나님의 뜻은 그 피투성이가 되어 있을지라도 사람만 있으라. 왜 사람만 있으라고 했을까요? 그게 결국에는 지나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공화국이라고 표현을 드렸던 것처럼 조금은 왜곡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증시 현실에서요. 어쩌면 그 주린이 아까 성경에서도 어린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순진한 마음, 순수한 마음. 주린이들은 어떻게 보면 증시를 모르니까 그냥 어쩌면 따라갔겠죠. 얼마 전에 한 6개월 정도 전에 저 증권사 친구가 한번 저하고 통화를 하는데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으니까 지금이라도 그 바꿔 타야 하나 이걸 고민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었죠. 사실 그 친구 제가 그저께 잠깐 같이 저녁 식사하면서 만났었는데요. 그 친구 그때 바꿔 타야 되나 이 고민을 했지만 결국 못 바꿔 탔고 또 이번 장세에서 소외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 얘기가 두 가지는 인정해 주지 않겠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코스피 5천 얘기했는데 5천 만들었다라는 건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AI라는 새로운 변혁이 있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대통령 공소 기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그때 그건 아니라고 그 친구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별개지만 어쨌든 코스피 5천을 만든 거는 인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AI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된다. 그 친구도 역시 지금의 그 트렌드에서 그 벗어나는 투자 포트폴리오로 그 현재 그 증시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그걸 인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맥락의 얘기를 했는데요. 그 친구도 역시 그 증권가에 그 나름 큰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가 아닙니까? 사실 그 전문가들은 바꿔 타기가 쉽지 않았다. 그런데 주린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생각이 단순했기 때문에 바꿨다는 그 주린이들도 있겠죠. 그런 맥락에서는 주린이들이 이번에 그 득을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아까 이제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다고 했죠. 피투성이가 되어서라도 살아있으라.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본 건데 그 SK 하이닉스 공화국에 소속이 되어서 그 어떤 큰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다소 비약이라고 말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 SK 하이닉스가 뭐 한 2년 3년 전만 하더라도 이 분기 적자 흑자 이게 반복이 되면서 완전하게 흑자 기조를 보이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회사였잖아요. 자, 그때 그 회사를 다니고 있던 사람 중에 에이 나 이제 그만 다녀야 되겠다 하고서나 그 사표를 던진 사람도 있을 테고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상황적으로 이제는 뭐 아이를 잘 키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회사를 퇴사한 여직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은 지금 SK 하이닉스의 그 영업이익과 그거에 비례하는 어떤 그 성과금 이런 체계에 있어서 지금 어떤 절망감을 느끼고 있을까요?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은 SK 하이닉스 공화국이 아니라 SK 하이닉스 블루
블루, 우울증에 빠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SK 하이닉스 입사에 있어서요, 대졸이라는 것을 숨기고 고졸 자격으로 회사에 입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큰 자괴감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또 그렇게 해설해도 지금 SK 공화국의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정답이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통찰은 한번 가져가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통찰이냐면요, 아까 P2 성의가 되어 있어서라도 살아있으라. 자, 그 얘기는 일단 살아있으면 또 다른 기회가 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지금 최근에요, 2차 전지가 최근에 좀 많이 올랐고, 그리고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그 주가, 우리 한국 증시에서 주가 상승 흐름을 보면서 실적이 좋으니까 저렇게 주가가 올라가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따지면은 최근에 최고의 실적을 내고 있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최고치로 경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네이버나 카카오 최고 실적을 내고 있지만 주가는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이런 상반된 모습을 보면은요, 시장은 단순하게 그 보여지는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요, 보여지지 않는 어떤 구조적인 힘에 의해서 지금 주가가 움직여지고 있다. 그건 결국에는 구조 상품들 또는 파생 상품들의 그 구도에 의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하게 실적이 좋으니까 주가가 올라간다 이런 공식이라면은 네이버나 카카오의 주가도 올라가야 되겠지만 전혀 먹히지 않고 있죠. 그리고 그 코스피가 7천까지 가고 있는데 대부분의 가치주들이 먹히지 않고 있다. 그런데 유독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주도적으로 지수만 끌어올리고 있다. 이처럼 그 단순 논리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그 증시의 그 시장의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그 에스겔에서 그 피투서이가 되어 있더라도 살아만 있으라라고 했던 그런 인내심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가장 그 업황으로 따졌을 때는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실적 자체가 안 좋으니까요. 그 업종이 화학, 그 석유화학, 그 유화 이런 업종하고 건자재 쪽인데요.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들도 실적하고는 좀 상반된 그런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역시 그 시장이라는 거는 시장의 이해 구도에 있어서 파생 상품의 이해 구도 그리고 ETF를 중심으로 한 그런 구조 상품들의 이해 구도에 따라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올려야 될 종목만 올리고 올려서는 안 되는 종목은 안 올리고 이런 구도가 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인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엔비디아 제가 이번에 그 미국 반등 장세에서 엔비디아가 200달러 회복하고 고점을 치고 올라가냐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관전을 가지고 보자고 했는데요. 200달러 치고 거의 그 전고점을 돌파할 것 같은 그런 기세를 보였지만 지금 다시 엔비디아는 200달러 아래로 후퇴해 있습니다. 190달러대로 밀려 있고 또 미국에서는요 이번에 이제 반등 장세가 나왔지만 사실상 종목들이 좀 많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텔 같은 종목은 오히려 정말 17년, 18년, 20년을 인내한 주주들, 그 주주들에게 아까 피투성이가 되어서라도 살아있으라 한 것처럼 인텔이 17년, 18년, 20년 이렇게 그 폭락 장세 그 주가 저점에 머무르다가 17년 만에 뭐 고가를 갱신하고 이런 흐름이 나왔잖아요. 그런 맥락하고도 설명이 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미국의 AI 관련주들도 그 흐름이 좀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고 그 AI 하이퍼 스케일러 기업들의 실적은 여전히 좋은 건 사실인데 지금 실적이 여전히 좋은 것과는 별개로 이 기업들이 이 실적을 가지고 향후에도 이 대규모 투자를 할 여력이 있겠나 이렇게 다시 재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시각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까? 뭐 단순하게 TSMC, 단순하게 마이크론, 뭐 이런 단순 비교를 통해서 얼마까지는 올라갈 거야? 이것이 맞는가? 그렇다면 SK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단순하게 뭐 TSMC 또는 뭐 마이크론 이런 걸 비교해서 이 정도는 올라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길지 않게 최근에 여러분들 그 비트코인 그 불패 신화의 하나의 상징이었던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반토막 나지 않았습니까?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니까 아까 그 단순한 주린이처럼 지금이라도 바꿔 탈 수 있는 주린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의 주가에서는 그런 어린이보다는 피투성이가 되어 있더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가 돼서라도 살아있다 보면은요, 그 어떤 기회가 올 것이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번에 그 이란 그 호르무즈 전쟁 직전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그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유가가 급등을 해버렸잖아요. 유가가 급등을 하니까 그 주가가 그렇게 잘 나가던 주가가 뭐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런 종목들이라면은 만약에 유가가 70달러 아래로 다시 떨어지는 그런 시대가 온다면 그런 시대가 안 올 것 같죠. 지금 100달러 넘어 있으니까 올 수도 있죠. 그런 시대가 안 올 것 같습니까? 지금 100달러가 넘어 있으니까요. 아니면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올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이 금융 상품, 이 원자재 상품 이런 것들의 그 시장 구도가요. 계속해서 공존하기 위해서는 공존이라는 얘기는요. 석유가 당장에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도 되나요? 사용해야 되죠. 그러면 그 상품의 가격 흐름이 반드시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유가는 떨어지는 국면도 있고 올라가는 국면도 그게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다면은 유가가 급등하기 전에는 주가가 그렇게 탄력을 받다가 갑자기 유가가 급등을 해버리니까 주가가 뭐 반토막이 났다. 그렇다면은 그 종목에 베팅을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종목들이 만약에 가치주라면은 더욱 더 좋은 투자 대상일 거다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SK 하이닉스 공화국 그리고 주린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요. 엮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두서가 없게 말씀을 드렸을 수도 있겠지만요. 제가 드리고자 했던 말씀은 그 SK 하이닉스 공화국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지금은 그 공화국이 어떻게 보면은 황제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시장의 왜곡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하고 그리고 그 성경에서 그 어린이를 비유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 중에서 그 에스겔에 있는 피투성이가 되어 있어서라도 살아있으라. 자, 살아있다라면은 기회가 올 것이다. 기회가 막연하게 언젠가는 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가치주의 그 확신을 가지고 그런 종목에 베팅을 하고 피투성이가 되어서라도 살아있으라라고 하는 그 정도의 인내심을 발휘한다라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증시의 황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은 연휴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